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자, 매주 돌아오는 목요일 또 본방 사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유료 강의보다 더 값진 방송 램군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모두 반갑고요. 저는 램군입니다. 요즘 임대사업자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화두인 거 아시죠? 뭐 과거에도 임대사업자 뭐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말이 많았지만 지금 9월 전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방향성을 설정할 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급하게 임대사업자 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둘째, 고맙습니다. 지금 와이프는 어디지? 저기, 아이랑 같이 있는 곳. 뭐라고 하지? 조리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조리원에 잘 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애가 집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더 한가한 것 같아요. 제가 뭐 특별히 해줄 게 별로 없더라고요. 뭐 가지고 오라는 거 가져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방송하기로 열심히 했고, 뭐 지난주에 또 휴가 시즌이라서 또 2주 쉰 것도 있고 해서 뭐 이래저래 뭐 계속 쉴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하기로 한 거 안 빠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본방사수 안 한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되게 중요한 걸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통편집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통령하고 뭐 약간 Q&A 시간 이제 그런 것들 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피자 한 판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최근에 이제 미친 전세, 오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이제 이런 이야기가 대통령 입에서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임대사업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디 가서 돈 주고 듣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는 단순히 이렇게 뭐 시간 때우려고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대치가 50이라면 저는 항상 70 이상을 준비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또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응원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크게 파트 1부터 4까지 진행을 할게요.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임대사업자를 지금 내신 분이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셔요. 나는 지금 임대사업자를 내서 물건 관리를 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 아마 지금 뭐 100분이 넘는 분이 지금 참여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한 20% 되려나 모르겠어요. 베레오 님도 최근에 이제 중공공도 하나 넣으셨네요. 오피스텔도 신규 치들모스에 감면 받으려고 보통 많이 하죠. 조금 있네요. 좋습니다. 오늘 저는 되게 객관식으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임대사업자 유행에는 어떤 게 있고 그것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고 뭐 그런 장단점 이야기하고 뭐 절차적인 거 이야기하고 단순히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낼 생각이 없어요. 저는 주관식을 좋아하고 기왕이면 논술을 좋아해서 왜 지금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제 그거부터 조금 짚어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휴가 시즌에 원래
그 2주 동안 방송을 못 하다 보니까 저 혼자 셀프로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정책이 나오는 바람에 그거 이제 제가 수습한다고 바빠가지고 못 올렸어요. 그게 부동산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조금 담아서 올리려고 했는데 그거 이제 오늘 조금 진행하고 2부로 임대사업자 뽀개기 그리고 추천책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뭐 이런저런 거 물어봤는데 중공공하고 뭐 오피스텔 뭐 몇 개 내신 분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여기 참여한 분들 중에서 부동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조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친구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대부분 되게 흔한 일반인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제 친구는 지금 지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서울로 본사 발령을 받아서 2013년도부터 서울로 왔어요. 회사가 종로에 있다가 이사를 해서 지금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그 친구는 현재 인천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2013년 10월 달에 이제 올라와서 상경을 해서 인천에서 왕복 거의 한 3시간 이상, 거의 제 생각에는 가는데 편도 2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인천에서도 좀 안쪽에 있어서 이제 거기를 이제 매일 출퇴근하고 있어요. 이제 아이도 한 명 있고, 그 친구는 퇴근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8시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너무 지하철이 막히기 때문에 빨리 출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8시까지 시간 때우다가 뭐 할 수 있으면 저녁도 먹고 집에 가면 10시인 거예요. 10시에 이제 씻고 이제 아기 얼굴 잠깐 보면 뭐 끝나는 거야, 하루가. 그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만 3년 넘게 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이 친구가 뭐 어쨌든 그래도 대기업이라는 곳에 다니고 있고 외벌이 직장인인데요. 한 1년 6개월 동안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한 3주 전인가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재수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지금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2013년 서울 올라왔을 때부터 집을 사라고 집을 이렇게 막 가이드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결국 그 친구는 집을 안 사고 계속 전세를 살았어요. 근데 그동안 많이 올랐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내 집 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동산 검색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램군이 뜬 거예요. 그 인터넷에. 그러더니 이제 램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또 사진을 보니까 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집사라는 사이트도 보이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헬프를 친 거죠. 내 집 마련도 하고 싶고 그리고 재테크 부동산 투자도 하고 싶고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다고 봐져요.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어떻게 조언을 했냐면 저랑은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동네 친구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군대 갔다 와서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얼굴을 본 친구거든요. 그냥 엄청 친한 친구죠. 거의 불알 친구인데 제가 이 친구한테 뭐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 집 마련부터 해라. 그리고 내 집 마련을 목표로 발품을 팔아라. 그렇게 해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들 중에서 너무 비싸지 않은 곳으로 해서 제가 여러 군데를 알려줬어요. 회사가 강남이니까 좀 아래쪽은 수원, 뭐 용인, 뭐 성남, 좀 더 올라가서는 뭐 위에 동대문, 성북구, 또 왼쪽으로 가서는 뭐 안양, 뭐 부천, 뭐 이런 곳들 제가 가이드를 해줬어요. 뭐 광복구도 괜찮고 노원구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너무 대신 멀리 가지 말라고. 은평구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뭐 신도시 같은 곳 가려면 뭐 다산 신도시도 괜찮고. 뭐 그 정도 봐라. 구리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지역을 여러 개 알려주니까 이 친구가 이제 막 헷갈리고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가이드를 줬죠. 스케치북을 다이소에 가서 2,000원 정도 주고 사라. 그리고 스케치북에다가 내가 이야기한 지역을 하나씩 한 장표에다가 적은 다음에 그곳에 아파트를 최소 10개에서 20개를 담아라. 은평구도 뭐 실거주용으로 하기는 괜찮죠. 어차피 그 3호선을 해서 회사가 뭐 대치 쪽이라서. 그래서 일단 스케치북에 최소 내가 얘기한 각 구, 시에 대해서 아파트를 최소 10개씩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본인이 매수 가능한 금액대에 한정해서 대략적으로 뭐 잘 모른다 하더라도 무조건 10개 이상 담아라.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하고 뭐 전세는 어느 정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뭔가 약간 정리하는 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을 매주 발품을 가봐라. 기왕이면 한 주에 2개 이상씩은 아마 가야 될 거다. 이제 이렇게 가이드를 줬고 뭐 평일날 바쁘면 주말이라도 조금 가족 여행한다고 생각하고 뭐 쇼핑센터도 가보고 백화점도 가보고 인근에서 밥도 먹고 이제 그러면서 그 동네를 한번 살펴봐라. 이제 이렇게 했죠.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동네가 정말 이 정도면 그래 뭐 사는데 큰 문제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을 이해했고 한번 가봤고 대략적으로 입지도 한번 가서 야 이 정도 인프라구나 여기는 별로구나 여기는 뭐 괜찮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나랑 추리는 작업을 하자. 이제 그러면 이게 내가 한 10개를 알려줬으면 한 2-3개 안쪽으로 이제 줄여질 것이다. 이제 그거 가지고 장단점도 파악해보고 실제 재테크 측면에서 어디가 조금 더 좋은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 그러자라고 미션을 던진 상태죠. 물론 미션을 던지면서 과연 이 친구가 그걸 해낼까라는 우려가 좀 저는 많았어요. 안 할 것 같아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할 것 같아서. 근데 이 친구가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더라고요. 2년 전에도 저한테 이렇게 헬프를 쳤었는데 그때는 제 말을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들을 것 같아서 좀 더 친절하게 가이드를 줬는데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나서 갑자기 부동산 대책이 터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한번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얘가 벌써 또 그냥 포기해버렸나? 라고 기다렸더니 카톡이 또 날라왔어요. 지금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집 사는 게 맞을까? 그렇게 툭 날라온 거예요. 내가 시킨 건 하지도 않고 말이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전세 만기가 3개월 안으로 다가와서 무조건 이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뭘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친구가 그 정책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좀 엄청 많이 답답했어요. 비록 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른 일반인들을 어떻게 하면 부동산 재테크를 시작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사실은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없어요. 그 준비가 안 된 분들한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지금 여기 방송까지 오신 분들은 분명히 이 친구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멕시코 어부 이야기 혹시 아세요? 멕시코 어부 이야기 네이버에다가 치면 나와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여기 있네. 아마 이런저런 책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내용은 이런 거예요. 멕시코 어부가 있어요. 여기 이제 뉴욕 맨하튼에서 온 어떤 뭐 펀드 매니저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돈을 잘 굴리는 사람이에요. 쭉 어부를 봤는데 고기를 뭐 잘 잡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하면 고기를 몇 마리 못 잡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나중에 이렇게 해서 하면 회사도 설립할 수 있고 직원들을 채용해서 물고기도 더 많이 잡을 수 있고 그러면 너는 더 탱가탱가 놀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가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시간 많이 남아 돌면 그때는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했더니 늦잠도 자고 낚시도 좀 하고 아이들이랑 놀고 이제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이게 성공이냐 뭐 행복이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주제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뭐 재테크를 하려고 마음의 결심을 했는데 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라고 이제 막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멕시코 어부하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하고는 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멕시코의 어부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시간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놀고 싶으면 쉬고. 근데 직장인은 그렇지 않죠. 이건 뭐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입장이라서 멕시코 어부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멕시코 어부가 어떤 소속이 돼서 매일 새벽 5시 아침에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낚시하고 뭐 주말 부부를 계속 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마 아까 이 만화의 엔딩이 그렇게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를 열심히 과연 할 의미가 있는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시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시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으면서 또 자본을 버는 그 시스템이 가능한 영역이라서 되게 자본주의에서 좋은 항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 회사 설립도 괜찮고 뭐 부동산 임대업도 괜찮고 거의 뭐 성격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를 이제 시간에 대한 주인이라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뭐 시간은 시간이지만 일단 돈을 벌고 싶어 할 거예요.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부동산 공부해서 부동산을 잘하는 게 최종 목적은 아닐 거예요. 일단 단편적으로는 돈을 벌어야 되고 그게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학습에는 어느 정도의 목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을 차리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분이 음식점을 차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전 준비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최종 목적은 음식을 만들어서 많이 팔아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게 목적일 거예요. 부동산을 왜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부동산 외에 과연 돌파구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부동산 외에 돌파구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해도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부동산은 일반인들이 하기에 가장 좋은 솔루션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마음먹었다면 초반에 이제 뭐 이런저런 되게 혼란도 많이 겪고요. 그리고 두려움도 좀 있을 거고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 마음먹었을 때 되게 불안했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주위에 이제 물어볼 사람도 없으니까 불안하죠. 근데 저는 그 불안함보다 안 하고 해보지도 않고 후회하는 게 더 억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야 부동산만큼은 제대로 한번 해보고 후회하자. 이제 그런 마음을 시작했고 그래서 시작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부동산 시작했을 때 거의 50%는 시작을 두려워해요. 아예 1호기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1호기를 망설이는 분들은 저는 전혀 망설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부동산 내리면 어떡하지? 내릴 수 있죠. 그러면 투자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고 공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1호기 정도는 사실 뭐 잘 안 돼도 망해봤자 얼마나 망하겠어요. 1호기를 뭐 저 강남 가가지고 사시는 분 잘 없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좀 소액 갖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될 때까지. 영어로 하면 do more. 그리고 부동산 시작할 때 마인드가 이제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제 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발로 뛰지 않고 머리로 모든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논리적으로 지금 부동산 사는 게 맞아? 정말 맞아?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 지금 이런 정책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 이 지역은 좀 올라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서 꼭지 아니야? 뭔가 논리적으로 계속 답이 없는 걸 찾으려고만 해요. 그리고 부동산을 잘하고 싶은데 상가 투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한번 설명해 와봐. 논리적으로. 한번 들어줄게. 한 10주짜리 과정 들어줄게. 들어보고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면 이거 괜찮네. 한번 해보자. 근데 절대 그 들어가지고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토익 시험 치는데 어떻게 하면 900점이 나올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설명만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자기가 900점을 맞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논리적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설득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셔라.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거 생각할 시간에 차라리 현장에나 한번 더 가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최소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현장 가서도 뭐 발품 팔다 보면 뭐 3시간, 5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가서 뭐 분위기가 어떤지, 소장님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모르는 건 뭔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가보고 느끼고 오는 거죠. 답이 안 나오면 또 다른 곳도 가보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하다 보면 야, 내가 진짜 뭘 모르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달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현장이 먼저냐, 또는 먼저 분석하고 나서 현장 가는 게 먼저냐,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100% 현장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현장을 되게 많이 가본 사람만이 현장을 안 가도 답을 금방 찾을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디 갈지 모르겠다면 그냥 아무 때나라도 가세요. 아무 때나라도. 대신에 뭐 여기서 제주도로 갈 필요는 없을 거고, 그래도 가까이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그 영역을 좀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다 보면 뭔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수놀이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미치광이가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하여튼 이상하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동산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어느 정도의 이제 돈을 좀 모아서 시간적 자유인이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당히 좀 부를 이루면 조금 나누고 살면 좋겠고, 돈을 좀 나누기 힘들다면 지식이라도 좀 나누면 좋겠고, 그래서 돈을 버는 행위 그 자체에 너무 심하게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간절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간절함의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간절함의 반대말? 뭐, 안 간절함, 비간절함. 저는 간절함의 반대가 포기라고 생각해요. 포기. 간절한 사람은 절대 포기를 안 해요. 그 포기는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대한 포기거든요. 절대 누군가가 대박 정보를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머리로 생각한 거, 그것만 믿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다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 꼭 포기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아무리 간절해도.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지금 다시 서울대를 가고 싶어. 어떤 걸 포기해야 될까요? 제가 뭐 답변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갑자기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걸 포기하셔야 될까요? 또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어떤 걸 포기해야 될까요? 되게 단순해요. 저는 그 포기의 가장 큰 녀석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시간.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시간인데 지금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시간이에요. 이게 되게 상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죽을 때까지 그 시간을 내 맘대로 못 쓰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조금 포기하면 나중에 그 많은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미래의 그 시간의 자연이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간을 조금 포기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거 없이 어떻게 서울대를 갈 수 있겠어요. 진짜 뭐 천재라 가지고 책 한 번만 싹 훑으면 뭐 바로 암기가 되는 사람 빼고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을 포기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뭐 개인의 희생도 필요하지만 또는 개인의 절제도 필요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어떤 헌신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끈기와 꾸준함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끈기와 꾸준함은 결국은 간절함의 크기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간절함은 포기하지 말되 시간은 사실 포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꾸준히 끈기를 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제 묻겠죠. 여러분들은 혹시 간절하세요? 만약에 간절하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다 포기하고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발품은 왜 안 갑니까? 뭐 사람들이 몰라서 안 갑니다 하는데요. 저 그냥 이야기하죠. 그냥 가세요. 무슨 지식이 필요해요? 그 현장 가는데. 그냥 마트 가서 물건 보듯이 가격표만 보고 와도 괜찮아요. 그냥 어떤 물건이 있는지, 요즘 어떤 물건이 전시되고 있는지, 뭐 세일은 하는지, 뭐 그런 느낌으로만 보고 와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일 당장 실행해야 될 것 있는데요. 간절한 분들 오늘 되게 많죠. 첫 번째로는 시간을 정리하는 일이 필요해요. 정리정돈. 저는 시간이 다른 물건들보다 1순위로 정리정돈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많이 빼앗는 것들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예를 들면 뭐 인터넷 뉴스, TV,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거. 그런 것들 모두 중단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는 거. 그것도 정기적으로 만나야 되는 그런 일들은 다 일단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뭐 영어 학원, 취미 생활, 뭐 그런 것들도 학습에는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걸 목표로 한다면 괜찮은데 그냥 뭐 공부하는 거 하루에 10시간씩 책 보고 그냥 독서하는 거 그렇게 취미생활로만 한다면 지금 내가 아직 시간의 자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낭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접해왔던 재테크 관련된 어떤 그런 매체, 잘못된 지식들, 지인들의 조언 그런 것들도 좀 할 수만 있다면 다 차단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뭐 가족들의 어떤 조언 이런 거 포함해서요. 그리고 조금 올바른 투자 멘토를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좀 사기꾼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우리 뭐 이상한 전화가 되게 많이 오죠. 이상한 전화. 근데 보통 제가 중학교 때 고객님 이벤트 당첨됐습니다 라면서 그런 전화 많이 받는데 저는 그게 정말인 줄 알고 막 제 주소 알려주고 막 그랬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보더니 막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그게 사기꾼이라는 걸 알죠. 근데 이제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기꾼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필요한 역량은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해내는 것도 사실은 역량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올바로 된 부동산 투자 멘트를 찾으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런 글, 그게 내 머릿속에 세뇌가 될 때까지 계속 봐요. 그리고 현장에 가는 거. 그 두 가지만 하셔요. 그 두 가지만 하시고 한 가지를 더 한다고 하면 중기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어요. 최소 5년 이상. 5년에서 10년짜리 나의 인생 플랜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어요. 그 내용에는 꼭 회사와 재테크 그리고 가정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야 될 거예요. 저도 중장기 계획을 2011년도에 한번 세웠고 제가 지난달에 한 번 더 세웠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저만의 마치 그 부동산도 보면 있잖아요. 그 10년에 걸쳐서 수립하는 이름이 뭐죠?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뭐 그런 것처럼 어쨌든 오늘 단어가 지금 머릿속에 완전 지금 백지네요. 그렇죠. 국토계획. 고맙습니다. 국토계획.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계획을 조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마음을 먹었는데 내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배우자예요. 배우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배우자를 설득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대 갈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비웃는 사람이 바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야, 네가 뭐 어떻게 그거 하려고? 근데 그 사람을 설득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말로 설득을 하면 당연히 설득 안 되죠. 나 지금부터 공부해서 5년 내에 의사 될 거야. 그걸 배우자가 어떻게 납득하죠? 미친 듯이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처음 그 마음먹었던 그 열정이 식지 않는 모습. 야, 저 정도로 끈기를 가지고 공부하면 야, 진짜 될 수도 있겠는데? 그 모습만 보여주면 돼요. 물론 1호기 성공하는 것도 사실 좋긴 한데 조금 더 확실하게 각인시키려면 공부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득하려고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설득이 안 되면 절대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설득하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끔 행동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간절함이 있다면 일단 자기 자신을 굳게 믿으세요. 자기를 못 믿으면 절대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내가 되게 멍청해 보여도 100% 나를 믿어요. 1%도 의심하지 말고, 나는 분명히 절실하고 나는 분명히 이걸 해낼 거야. 끈기 있게. 그걸 믿어야지만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런저런 뉴스가 나오면 또 금세 마음이 흔들려요.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찾거든요. 나는 지금 뭐 당장 이사할 계획도 없으니까 뭐 부동산 뭐 한 5년 뒤에 한번 알아보지 뭐. 요즘 2020년까지 공급 뭐 많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한번 뭐 시작해보지 뭐. 야, 지금 정책이 뭐 나와서 하락할 것 같은데 뭐 그 다음에 한번 해보지 뭐. 근데 기왕 할 거면 아예 안 할 거면 하지 말든지, 기왕 할 거면 지금 같은 시기에 사람들이 안 된다 할 때 굳이 안 사도 되잖아요. 공부를 좀 진득하게 해놓고 그런 흐름이 탁 왔을 때 그때 따다닥 진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절대 찾지 마세요. 뭐 금리가 올라간다고 뭐 이런 것들 신경 쓰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전업 투자자를 꿈꾸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뭐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전업 투자자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할 일이 전업 투자밖에 없다라고 하면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 조금 보내고 또 뭐 시간 보내고 이렇게 시간은 자연이 됐으니까 내 취미생활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그때 동안 미뤄왔던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과거에 일을 할 때 8시간을 할애했다면 지금은 전업투자임에도 불구하고 8시간 할애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항상 우선순위에 밀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만 하라고 하면 금방 질려요. 그래서 전업투자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부동산 올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업투자가 되면 훨씬 더 게을러져요. 그리고 완벽한 환경 그 조성을 꿈꾸지 마세요. 보통 이렇게 보면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장비 탓만 하거든요. 그래서 병행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일하면서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상가에서 월세 받는 것보다 더 크죠. 그래서 그렇게 병행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투자할 돈이 없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투자할 돈은 전혀 없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뭘 이렇게 찌지고 볶고 하면 막 돈을 막 마구마구 벌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동산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임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임은 그거는 비즈니스예요. 재테크는 돈을 굴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게임이나 부루마블 같은 거 해보잖아요. 한 바퀴 돌면 그 월급 20만원씩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월급 20만원씩 계속 받아야지만 땅을 더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사실 다른 것보다 종잣돈 확보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목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숲을 보는 거, 조금 흐름을 살피는 일부터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뭐 투자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조언하고 싶은 것들, 재테크,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담았어요. 조금 도움이 됐을런지 모르겠어요. 마음에